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빙성도 있고 뭐 증거들이 있어야지 처벌을 하는 거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얼마나 고려될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자 분도 피해자 측에서도 궁금해할 부분이고, 가해자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궁금해할 부분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들 많이 주세요. 뭐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제가 요청한 대로 판결이 안 나왔다, 또는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라는 것은 우선 형사재판의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형사재판은 공형벌권의 행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내가 가서 직접 응보를 가하고 보복을 하고, 이런 거는 현대사회에서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근대 이후에도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뭔가 잘못을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기능 중에 어떤 형벌권, 공적인 형벌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가장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사재판 자체가 검사,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 이 대립 당사자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장이 누구 말이 맞는가, 이걸 판단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처벌의사,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라는 처벌의사는 유죄라고 본다면 뭐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신빙성도 있고 뭐 증거들이 있어야지 처벌을 하는 거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범죄 후 정황으로서의 중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유죄 판결을 해서 형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행 후에 정황, 피해 변제가 됐느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51조 제4호에서 정하는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 양형에서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 국가 형벌권을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만 고려를 한다면 이게 국가의 문제인데, 국가의 공적 형벌권 행사라는 측면이 도외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측면이냐면, 가해자의 이 범행 자체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처벌해달라, 처벌하지 말아달라, 선처해달라, 그래서 재판을 할 때 가해자를 전혀 처벌하지 않거나 아주 경미하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피해자 의사를 많이 고려를 한 거지만 국가의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또 반대로 가해자의 범행이 너무 이제 아주 경미하고 아주 작아요. 근데 피해자가 엄벌해달라, 그걸 반영을 해서 재판에서 아주 엄벌이 나왔다, 이것도 과연 맞느냐라는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고려할지, 이게 항상 쟁점인데,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아주 좀 악의적이고 혹은 또 비상식적으로 무조건 엄벌해달라고 하더라도 처벌해달라는 의사 자체는 판결에서는 고려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고려할지의 문제지, 분명히 판결에서는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 중에 유죄 판결문 한 대목을 제가 좀 추렸는데, 뭐 불법 촬영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음 카메라 오픈 다운받아서 이렇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게 선고형을 결정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적시를 하는데, 그리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한 가지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뭐 그 비중 그 자체는 어느 정도로 볼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모든 성범죄, 그나마 남아있던 성인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도 친고죄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처벌의사를 유지를 할 때 가해자를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범죄들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성범죄들이 이 친고죄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는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피해자 처벌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오히려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또 고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친고죄를 폐지한 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뭐 가해자랑 뭐 합의가 되거나 피해배상이 됐다라는 거를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가 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 경우, 뭐 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배상하고 합의를 받아오면 처벌을 하지 않거나 혹은 뭐 집행유예를 해주거나, 이런 나라 거의 몇 나라가 없었고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봐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해자가 합의가 됐으면 뭐 이제 집행유예가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이런 좀 모순점이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형사공탁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피해자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피해 배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형사공탁 법원에 맡기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피해자의 그 처벌 의사를 중요하게 한다면 그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거나 이러기 위해서 공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으니 이걸 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피해를 당했으니 가해자를 엄벌해달라 이런 의사가 좀 재판에서 관철이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 오로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이게 또 재판을 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또 뭐 철학적인 고려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의사는 얼마나 고려될까라는 요소로 본 영상을 제작했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거나 뭐 어떤 제안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한테 주시면 참고하고 답변 드리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